광교는 접근성도 좋고 상품들도 좋고 인프라도 좀 많이 갖춰져 있고 경기도 수원에서 좀 제일 좋은 곳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광교는 뭐 저도 살고 싶은 곳입니다. 여기가 이제 중앙역, 광교 중앙역 쪽에서 촬영을 한 거거든요. 보시면 여기 앞에 있는 게 이렇게 힐스테이트 쪽이고 뒤에 있는 게 자이. 여기가 이제 경기도청 공사 중인 곳이에요. 네, 공사 엄청 많이 하고 있죠. 이제 여기가 거의 광교의 약간 중심이 되는 거죠. 광교의 중심은 이쪽이 될 거고 여기 보면은 아파트 공사하는 거 보이시죠? 네, 여기가 제일 마지막 입주였죠, 사실. 아직 입주가 안 됐고 제일 마지막 분양한 곳이 네,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블로그 찾다가 잘 될 거야 님이 정리 잘 해놓으신 것 같아서 힐스테이트 광교 중앙역 퍼스트 아까 공사 중인 그곳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한 200세대밖에 안 되는 좀 작은 아파트예요. 네, 작은 단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층은 한 20층 정도래요. 네, 여기 상업지역인 것 같은데 층이 생각보다 좀 낮은 것 같고 주상복합으로 네, 짓고 있는 거겠죠. 지하 7층부터 지상 20층까지. 와, 지하 7층까지 있으면 뭐 주차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근데 저는 좀 깜짝 놀란 게 저 때도 기억이 나긴 나는데 가격이 분양가가 진짜 어마어마했지 않습니까? 84 타입이 뭐 이렇게 그때 지금은 규제가 없는데 이 둔촌주공 나오면서 중도금 대출 규제가 없어졌잖아요. 요때는 분양가가 9억이 넘으면 중도금 대출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잔압을 중도금을 다 해야 되는 그런 아파트였거든요. 9억이 넘어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네, 경쟁률 한번 보여드릴게요. 경쟁률 한번 보세요. 뭐 진짜 엄청나지 않습니까? 막 그 기타 지역, 기타 경기 막 이런데 막 700대 1, 400대 1, 200대 1, 800대 1.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네, 여기는 중도금 대출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여기가 상대적으로 인기가 좀 많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800대 1까지 기타 경기. 그러니까 수원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경기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천도 포함이고요. 서울도 포함이고. 그런 데가 한 800대 1까지 나왔으니까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 여기는 위치적으로나 뭘로 보나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여기 보시면 여기입니다. 여기. 아니 광교 중앙역의 완전 초역세권이죠. 여기는 경기도청 아까 공사하는 거 보이셨죠? 경기도청 공사하는 데가 여기 있는 거고 여기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뭐 말도 안 되는 초역세권이지 않습니까? 바로 딱 붙어 있는 여기도 그런 의미에서 너무 좋죠. 네, 광교 자연앤 힐스테이트 54단지 그 뒤에 있는 자연앤 자이 뭐 여기도 네, 지하철 이용하기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들은 지하철역, 그러니까 광교 중앙역과 되게 가까운 곳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는 네, 호수공원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여기는 광교 중앙역을 중심으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여기가 신분당선 마지막이 아니라 뒤에 가면은 광교역도 있긴 있는데 여기는 그 다른 이름으로 경기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좀 이렇다 할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뭐 광교 CTI 아파트 80세대짜리 좀 작은 단지 하나 있고 광교역 참누리 포레스트 356세대짜리 아파트 있고 요 정도만 있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좀 경기대가 가장 수혜를 받는 그런 역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요쪽에. 그러니까 광교역보다는 광교 중앙역이 네, 광교의 중심이 되는 지하철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그 광교 이편한 세상 있고요. 네. 광교 자연앤 힐스테이트, 광교 자연앤 자이 뭐 두 개죠. 뭐 1단지, 2단지 이렇게 있다. 요쪽에 3단지, 4단지도 있고요. 그리고 광교가 아까 학원가가 약간 애매하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쵸? 그래도 여기에 있는 학원가가 광교에서 좀 제일 큰 편입니다. 그러니까 광교 중 S클래스에서도 뭐 올만하고 여기에서도 좀 올만하고 해서 입지적으로 좀 괜찮은 편이죠. 네, 이쪽에 광교 중 S클래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서 모이는 그런 입지죠. 이걸로 보여드리면 네. 여기에 있는 학원수 뭐 39개 이렇게 써있는데 39개가 사실 많은 게 아닌데 광교는 이렇다 할 학원가가 이렇게 잘 발달해 있진 않아요. 네, 아까 제가 광교에 좀 아쉬운 점이다 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가 한 4,540만원 평당가입니다. 35평이 4,540만원이니까 대략 한 15억 정도, 네, 84 기준으로 한 15억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쌍벽을 이루는 힐스테이트도 지금 가격이 비슷하죠. 여기도 가격이 되게 비싸고 하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힐스테이트보다는 중흥 S클래스가 여러모로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뭐 지하철역 이용도 좀 그렇고 학교도 이렇게 가깝진 않은 것 같고 여러모로 여기가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역세권 아파트들이 또 인기가 많거든요. 여기 보시면 좀 여기는 그냥 대형 평수 위주예요. 중대형 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당 4천만 원 정도 합니다. 47평이면은 뭐 한 20억은 될 것 같은데, 그죠? 20억 조금 안 될 것 같긴 한데, 하여튼 20억에 가까운 아파트죠. 네, 이 편한 세상이고, 이쪽에는 힐스테이트. 여기도 광교 중흥이랑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하철역 이용이 편하잖아요. 너무 딱 붙어 있으니까. 이게 4,490만원 평당가고요. 4,540만원. 평당가 100만원 정도밖에 차이 안 나니까, 그러니까 뭐 1억 차이도 안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하철역 이용이 중요하다 하시는 분은 이쪽을 선호하실 거고, 그리고 나는 호수 쪽이 좋다 하시는 분은 이쪽을 좀 선호하시게 되겠죠. 이쪽이 쇼핑센터가 있는 그런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갤러리아 백화점 있고 롯데 아울렛 있고 이런 느낌입니다. 광교 자연앤 힐스테이트, 자연앤 자이, 이쪽에 이편한 세상. 요렇게 알고 이제 영상을 보시면 더 눈에 잘 들어오실 거예요. 이쪽에 있는 게 힐스테이트고, 여기가 힐스테이트 광교 중앙역 퍼스트. 그냥 편의상 힐스테이트 퍼스트라고 할게요. 여기도 완전 초역세권이죠. 높이가 좀 아쉽긴 한데 20층으로 들어오긴 하지만 들어오면 이 지역에 평당가로는 제일 비싸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신 아파트니까. 분양가부터가 여기는 84 타입이 한 거의 10억에 가까웠잖아요. 여기는 그냥 들어오자마자 완공이 되면 내년쯤에 아마 완공될 텐데, 완공되면 1등 먹을 것 같아요. 여기가 아까 그 이편한 세상입니다. 여기는 거의 다 중대형 위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 경기도청이고요. 여기 뭐 신용보증재단인가 뭐 그런 거랑 도서관이랑 여기에 다 잔뜩 들어오는 것 같아요. 경기도 시설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옵니다. 뭐 다 만들어진 여기는 교육청이고요. 경기도 교육청.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런 느낌이다. 여기는 이편한 세상이고요. 그리고 요런 거는 아브뉴 프랑 아시죠? 이쪽이 아브뉴 프랑이다. 여기는 다 오피스텔들이에요. 아파트는 아니고. 여기 보시면 경기도청 바로 옆에 여기가 힐스테이트 퍼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옆에 아브뉴 프랑 있잖아요. 여기는 다 오피스텔입니다. 여기 오피스텔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게 다 오피스텔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런 데들. 그리고 아까 잠깐 봤던 이편한 세상 광교 아파트, 여기는 거의 다 중대형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잖아요. 제일 작은 게 40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격은 한 15억 5천만원. 광교는 싸지 않죠. 사실 동탄하고 광교하고 비교는 하지만 가격 차이는 좀 많이 납니다. 광교 쪽이 훨씬 더 비싸요. 제가 동탄 쪽을 많이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가 그쪽이 가격이 더 저렴해서 그런 것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저렴한 데 사람들이 더 관심이 많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냥 크기가 작은 게 없습니다. 여기는 실거래가로 봐도 한 14억, 최근 거래가가 14억 1천만원. 위치도 뭐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기 광교 중앙역까지 걸어서 뭐 한 3분이면 갈 것 같은데, 이쪽에 또 상권이 되게 발달해 있어요. 여기가 다 상업지역이라서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여기가 아브뉴 프랑 있는 그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쪽에도 다 오피스텔 있는, 여기 가보면 실제로 상점이나 뭐 그런 게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용하기가 되게 좋습니다. 맛집들도 많고 여러모로 좀 좋습니다. 광교는 대체로 좀 괜찮은 데들이 15억에서 뭐 20억대 물건들이니까 가격이 진짜 비싸죠. 그러니까 좋은 데에는 확실히 좀 비싼 것 같아요. 분양가부터도 좀 상당히 비쌌고, 지금은 뭐 진짜 그냥 가격 자체가 넘사벽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편한 세상 바로 옆에는 초등학교가 있죠. 여기가 신의 초등학교라고, 초품화죠, 초품화. 이편한 세상은. 그래서 이게 되게 큰 단지인데 세대수가 한 2000세대 정도 돼요. 1970세대인데 여기 초등학교도 바로 옆에 있고, 이쪽에 보면은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여기서 조금 더 앞으로 와야 돼요. 이쪽에 광교 중앙역 이용하기도 좀 되게 편리하고, 역도 가깝고 초등학교도 가깝고, 그리고 다 중대형 단지고 되게 고급화된 단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그 롯데 아울렛 쪽이고요. 그 맞은편에 좀 독특하게 생긴 건물 있잖아요. 여기가 갤러리아 백화점입니다. 그 뒤에 있는 여기가 그 한화 포레나고,
하나 포레나에 아쿠아 플래닛이라는 아쿠아리움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생김새가 되게 독특해요. 이게 갤러리아 백화점이거든요. 요거 마크 보시면 아시죠? 압구정동에도 갤러리아 백화점이 있고 한화에서 짓는 백화점이죠. 여기 보시면 이게 유리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여기에 좀 약간 투명 유리 계단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바닥이 유리로 돼 있어요. 네, 그거 좀 보여드릴게요. 좀 신기해서. 네, 이것도 그 다른 분 블로그에서 진이란 분이 포스팅한 거에서 따왔는데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바닥이 유리로 돼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물결 무늬 있는 요런 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유리 바닥이라서 좀 이렇게 살벌한 요런 느낌이다. 여기를 걸을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네. 이렇게 보시면 바닥이 투명하게 보인대잖아요. 그쵸? 애들 데려가면은 네,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 데리고 호수공원도 가고 이렇게 갤러리 백화점도 가고 뭐 컨벤션 센터도 좀 가보고 여기저기 좀 갈 거리가 좀 많은 곳이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뷰도 뭐 좋죠. 예, 컨벤션 센터라고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요런 느낌이 나는 네, 갤러리 백화점이 있고 여기 지하에는 아쿠아리움도 있고 네, 여기가 엄청 크게 보이죠. 네, 반대편에서 이제 찍은 건데 여기가 광교 중흥 S클래스입니다. 네, 이쪽에 있는 뭐 조그만 건물이 오피스텔이에요. 광교 중흥 S클래스는 아파트가 대부분이고 아파트만 해도 한 2200세대인가? 네, 아파트만 2231세대에다가 뭐 이렇게 오피스텔까지 있으니까 되게 큰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동네의 가격 시세를 이끌고 있는 네, 선도하는 단지죠. 근데 여기 광교는 중흥 S클래스뿐만 아니라 뭐 좋은 데들이 사실 너무 많아요. 근데 좋은 데들이 다 너무 비싸다는 게 좀 단점이죠. 네. 이쪽으로 넘어오면 여기가 수원 쪽입니다. 뭔가 이렇게 휑한 느낌이 좀 많이 나죠. 네. 수원도 그래서 정비 사업이 되게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네, 이쪽은 이렇게 아주대학교 쪽인 것 같고 광교 쪽에 대학교가 조금만 가면 성균대학교고 뒤에 아주대학교는 되게 가깝게 있죠. 네, 그쪽에 뒤쪽에 있는 수원 쪽입니다. 이쪽도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정비 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한번 쭉 한 바퀴 보실게요. 네, 이쪽은 월드컵 경기장이에요. 월드컵 경기장 뒤쪽으로는 경기대학교가 있죠. 요쪽이 경기대학교 쪽입니다. 경기대학교, 아주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뭐 이런 것들이 다 좀 가까이에 있어요. 네, 수원을 이끌고 있죠. 네, 보시면 여기가 자연앤자이 아파트거든요. 네, 이쪽은 자이. 네, 이쪽은 자연앤 힐스테이트. 자연앤은 무슨 브랜드죠? 네, 어쨌든 자연하고 힐스테이트인 것 같은데 이쪽에 보시면 이쪽으로 뷰가 괜찮겠죠. 이게 지대가 높잖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도 꽤 큰 건물인 것 같은데 여기 아주대학교 쪽인 것 같거든요. 여기에서 자이에서 내려다보면은 아주대학교 뷰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아주대학교를 내려다볼 수 있는 뷰가 나오는 거라는 게 자이언앤자이 아파트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자이언앤자이보다 이쪽이 힐스테이트 쪽이 이쪽이 좀 더 높잖아요. 그쵸? 여기에 높은 데는 뷰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것들이 되게 많죠. 네, 광교는 접근성도 좋고 상품들도 좋고 인프라도 좀 많이 갖춰져 있고 경기도 수원에서 좀 제일 좋은 곳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용인 수지 분들도 광교로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참 많고 광교는 뭐 저도 살고 싶은 곳입니다. 근데 너무 비싸가지고 너무너무 비싸서 네, 저는 여기에 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여기 힐스테이트 퍼스트 공사 막 하고 있죠. 여기도 공사 엄청 활발하게 되고 있어요. 그쵸? 보시면 이쪽에 여기에 이마트입니다. 이마트고 이쪽에 그 동수원 톨게이트 들어가는 이제 영동고속도로 톨게이트 들어가는 그런 데가 있어요. 이마트 건너편 여기 보면은 맥도날드가 있습니다. 이따 그쪽도 네,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이 편한 세상 어떤 느낌인지 좀 아시겠죠? 여기가 신의초등학교 경기도청이고 그리고 상현동 쪽도 네, 광교에 들어가잖아요. 네, 상현동 쪽은 저쪽 그 신대호수 뒤쪽으로 저쪽 네 뒤쪽으로 네,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여기서 이제 보시면 되는데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마트 쪽이고 여기가 테크노밸리 쪽이에요. 광교 테크노밸리라고 네, 지도를 보고 다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이 그 광교 중앙역 있고 이게 끝부분에 광교 테크노밸리가 이쪽에 있잖아요. 네, 그 건너편에 이마트 있고 그 바로 뒤쪽이 경기대학교 쪽이에요. 경기대학교 쪽에는 이쪽으로 정문 쪽은 아닌데 이쪽이 아마 후문 쪽일 거예요. 후문 쪽에 광교역이 또 있다.
그리고 이제 다들 이제 신분당선이 호매실 쪽으로 연장되는 건 아시잖아요. 경매마당 지도에 그게 좀 자세히 표시가 돼 있으니까 네, 이거 좀 보시면 여기 광교역하고 좀 지선으로 이렇게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당선 타고 이렇게 가면은 수원 월드컵 경기장역 지나서 동수원역 지나서 화서역 지나서 여기 있는 호매실 지나서 오목창역 그리고 봉담까지 이렇게 수원을 구석구석 지나가게 되거든요. 신분당선이 들어오고 나면 여러모로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이게 GTX-C도 수원역에서 뭐 좀 이렇게 지나가게 되고 여러모로 철도가 수원을 좀 많이 발전시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수원은 점점 더. 그리고 이쪽에 있는 호매실이나 봉담의 장점은 그래 다 새 아파트들이니까 그런 게 좀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아주대학교 건너편 쪽에 이쪽 정비 사업이 되게 활발하게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쵸? 이쪽에 그냥 여기저기 다 재건축 재개발이 아주 활발하게 막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전반적으로 다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참고 삼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이 테크노밸리 쪽이고 요 뒤쪽이 경기대학교 쪽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월드컵 경기장이고요. 여기가 그 자연앤자이 아파트. 요 뒤쪽이 이제 아주대학교가 있는 거죠. 이쪽은 아주대학교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광교가 그러니까 되게 높은 곳에 있죠. 네, 저도 몰랐는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수원 구시가지 쪽은 좀 지대가 낮고 광교가 있는 이쪽은 지대가 좀 높아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동들은 뷰가 되게 좋을 것 같다. 네,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중흥 S클래스 있고 이쪽에 갤러리아 있고 이쪽에 아울렛 있고 네, 되게 좋죠. 네, 오피스텔 있고 네, 물론 이게 저쪽으로 넘어가면은 또 이렇게 상현역이랑 상현동이랑 이런 데들이 있는데 네, 여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오피스텔들이 되게 많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쵸? 상업지역이라서 이쪽에는 밑에 그러니까 상가들도 되게 많고 상업지역이라서 오피스텔들도 되게 많습니다. 여기 이마트 있고 네. 이마트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면은 네,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수지 쪽이 보이거든요. 여기에 있는 쪽이 이제 수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뒤쪽으로 아파트 엄청 많죠. 요쪽이 수지입니다. 수지. 네, 되게 많죠. 요쪽까지는 광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 상현역이 있어요. 상현역이 있고 요쪽은 광교다. 그 상현역 옆에 그 있는 아파트들이 광교 경남 아너스빌이랑 광교 자이 더클래스 뭐 이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가 좀 새 아파트인 게 보이시죠? 네, 여기 새 아파트인 게 보이는 여기도 광교예요. 이쪽은 네, 다 수지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날씨가 좋아서 네, 멀리까지 다 보여서 제가 한번 찍어봤어요. 그 이편한 세상 쪽이고, 그러니까 수지하고 광교는 실제로 물리적인 거리가 상당히 가깝죠. 이쪽에 보시면 여기 이마트 있고 이쪽에 이제 영동고속도로 네, 타는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여기까지 해서 네, 광교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광교가 가격이 사실 좀 많이 나가잖아요. 그게 조금 좀 부담이 사실 되죠. 네, 그래도 경기도인데 경기도 치고는 가격이 좀 많이 비싼 곳이다. 2기 신도시에서 광교가 상당히 좀 비싼 축에 속하는 것 같아요. 광교나 위례, 그 다음 판교 네, 요런 데들이 좀 많이 비싼 편인 것 같아요. 네. 다음에 제가 내일 위례랑 판교도 네, 제가 방송을 최대한 하는 쪽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광교는 네, 여기까지고요. 좀 추가로 뭐 필요하신 부분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다음에 촬영을 하거나 촬영된 거에서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위례가 좀 저렴한 편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광교보다 어떻게 보면 위례가 지금 더 싼 편이거든요. 그래서 위례가 어떻게 보면 좀 기회일 수도 있으니까 위례도 뭐 싸진 않습니다. 절대 가격이. 하지만 광교보다는 같은 값이면 위례가 낫지 않나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경기도에서 네, 판교하고 과천이 가장 비싸죠. 과천은 조금 오래된 곳이고 판교는 2기 신도시잖아요. 그쵸? 2기 신도시에 탑3를 꼽아라 하면 네, 광교, 위례, 판교 그 다음에 뭐 동탄 뭐 요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경기 남부 쪽에서 여기 4개에서 지금 동탄 쪽은 제가 충분히 많이 설명을 드렸고 광교도 네, 오늘 그래도 어느 정도 보여드렸으니까 판교랑 위례도 네, 시간이 되는 대로 제가 하나하나씩 영상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간단하게 광고를 좀 하고 시작할게요. 네이버에다가 이렇게 성정기를 치시면 이게 제 블로그가 나오거든요. 이쪽으로 가면은 토지 생기초 5기 선착순 모집 뭐 이런 글이 있는데, 토지 수업을 듣기 원하시면 여기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토지 수업에 대해서 조금만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토지 수업을 작년에 12월에 모집하고 9개월 만에 토지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토지라는 게 사실 좀 많이 어렵잖아요. 그리고 진입장벽도 좀 있고, 좀 제일 안타까운 거는 사기당하는 게 상가 사기랑 토지 사기 뭐 이런 걸 되게 좀 많이 당하세요. 그러니까 돈 벌려고 투자하는 건데 사실 사기 잘못 당하면 돈을 많이 잃게 되니까, 조금만 공부해도 이렇게 사기 당하진 않거든요, 사실. 같이 좀 공부를 해보면 여러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 토지 투자가 정말 돈을 좀 잘 벌어다 주는데, 토지 공부를 하면 토지 투자로 돈 버는 건 당연히 가능하고요. 토지 공부를 하면 토지는 당연히 배우게 되죠.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뭐 아파트 투자 이런 거 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진짜 도움이 많이 돼요. 재개발, 재건축, 특히 재개발 같은 거는 이제 다 철거를 하고 나면 토지만 남잖아요, 그쵸? 그래서 토지 상태가 되게 중요한데, 재개발도 토지를 공부하는 게 큰 도움이 되거든요. 뭐 대지 지분이나 뭐 용적률, 기타 뭐 용도 지역 이런 걸 좀 배우면 되니까, 사실 토지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조금만 공부하면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같이 좀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제가 한 수업할 때마다 2번 정도 오프라인 임장 수업을 가는데, 이번에는 평택이랑 용인 쪽에 다녀올 생각입니다. 평택도 되게 이제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잖아요. 삼성전자를 기본으로 해서. 이쪽이 이제 평택 고덕 신도시 쪽인데, 여기뿐만이 아니죠. 지적도를 눌러보시면 이게 막 알록달록한 게 엄청 많잖아요, 그쵸? 이쪽이 앞으로 평택을 이끌어 갈 거예요. 뭐 고덕 국제 신도시 여긴 잘 아니까 평택 고덕입니다. 브레인시티가 있고, 최근에 발표가 됐죠. 지제역에 미니 신도시가 만들어진다고. 이쪽에는 세교 쪽 이렇게 뭐 도시계획이 엄청 많죠. 알록달록한 게 도시계획이거든요. 지금 상태는 발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현재는 저렴한데 앞으로 개발에 의해서 비싸지는 곳, 이런 곳이 뭐 부동산 투자에 가장 좋은 곳이잖아요. 제일 먼저 토지 지가가 오르니까 이런 지역에 토지 투자, 뭐 상가 투자, 아파트 투자, 뭐 그리고 이런 데는 특히나 상가주택 같은 것도 분양을 많이 하거든요. 상가주택 같은 경우는 필지 분양이라고 하는데, 일단 여기 있는 땅들을 분양받아서 거기다 건물을 짓는 거예요. 뭐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로드뷰 한번 보여드리면 뭐 이런 식으로 상가주택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애초에는 이렇게 땅으로 분양을 하는 거예요. 땅으로 분양을 해서 나중에 여기다 이렇게 건물을 짓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분양은 한 평당 한 400만원 정도에 분양을 했었는데, 지금은 뭐 1000만원이 넘습니다. 거기에 대출이 뭐 한 70% 정도 나왔었으니까, 레버리지로 보면 어마어마한 수익률이죠. 요런 투자도 가장 쉬운 토지 투자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용인 쪽에 앞으로 좀 발전이 많이 있겠죠. 앞으로 이렇게 이쪽에 많이 발전이 있을 것 같은데, 많이 뉴스에선 보셨을 거예요. 이쪽에 보시면은 뭐 삼성전자 300조 공장이 들어온다, 남사읍과 이동읍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300조 규모의 삼성전자 공장이 투자가 된다, 뭐 이런 거 뉴스에선 되게 많이 보셨는데, 그 바로 동탄에서 가깝잖아요, 되게. 그래서 동탄이 반사이익으로 지금 되게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실제 뭐 남사 이동의 투자가 어떻게 진행될 예정이고 어떻게 발전이 될지 실제로 한번 가보면 좋잖아요. 여기도 같이 답사를 하고 오프라인 수업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원산면 쪽, 요쪽에도 이제 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라고, 여기에는 SK 하이닉스가 들어오죠. SK 하이닉스가 들어오고, 요쪽에는 삼성전자랑 소부장 기업들, 소재, 장비, 부품, 그런 소부장 기업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그러니까 여기가 다 처인구예요. 용인시 처인구인데, 처인구에 앞으로 이들이 지방세를 뭐 몇천억씩 내면, 이렇게 완전히 다 완공되면 뭐 1년에 거의 1조씩
지방세를 낼 것 같거든요. 그걸 다 합하면 처인구가 앞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시점에 좀 답사도 다녀오고 좀 공부도 하고 투자를 할 수 있으면 여러모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경기도 주요 지역이랑 근데 뭐 어차피 다 모든 건 기본은 다 똑같으니까 네, 경기도를 기준으로 공부를 하시면 다른 지역들 토지 투자 공부할 때도 네,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이버 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